자, 얇은 막의 간섭입니다. 그의 빛의 간섭. 자,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비가 오다가 비가 개었어. 날이 이제 점점점 구름이 이제 거치면서 맑아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여기저기 이제 그 빗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웅덩이에 아스팔트라든가 또는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게 거기 있던 기름이 섞여서 유입이 되면 어떻게 돼? 물 위에 기름막이 약간 무지갯빛으로, 약간 기분 나쁜 무지개 색빛으로 다양한 무늬를 보이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게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자, 보죠. 이게 기름막이야. 이게 물이야. 그러면 빛이 기름막에서 일부 반사되고 이제 이렇게 굴절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굴절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물로 더 굴절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물과 기름의 경계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기름막에서 바로 반사되는 빛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잔잔한 수면을 보면 강 바닥도 보이지만 어떻게 수면에서 내 얼굴이나 하늘이 반사돼서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빛이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반사하기 때문이거든. 자, 이때 요 빛이 만약에 마루와 마루로 만나면 무슨 간섭을 일으킬까? 마루 보강 간섭. 마루와 고리면 상쇄 간섭. 그래서 얘가 내가 보는 시선에 따라 보강 간섭이 될 때는 밝은 색무늬가 보이고, 내 보는 시선에 따라 얘가 상쇄 간섭이면 어두운 줄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걸 비눗방울을 보면 비눗방울이 예를 들어 어디 표면에 잠깐 닿아 있어. 그러면 이 비눗방울이 중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 여기가 두꺼워지고 여기가 얇아진다. 그럼 여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관측이 돼요. 자, 이거를 얇은 막의 간섭, 광막 간섭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자, 우리가 무반사 코팅 렌즈, 안경에 활용을 합니다. 옛날 안경을 보면 명탐정 코난 아니? 그 옛날 애니메이션이 명탐정 코난인데, 이거 맨날 뭘 생각하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안경이 뿌얘지면서 빛나요. 이게 옛날 안경이라 그래. 싸구려 렌즈라 그래. 요즘 렌즈는 사람 얼굴 돌린다고 안경이 뿌얘져? 아니지. 눈동자나 얼굴 모양이 다 보여. 자, 왜 그러냐? 자, 옛날 렌즈는 이런 형태야. 특정 각도가 벗어나면 여기서 반사된 빛과 사람 얼굴이나 눈에서 반사된 빛이 여기서 특정 각이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상쇄 간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뿌옇게 그냥 안 보이니까, 주변 빛은 있으니까 어두워지지 않고 뿌옇게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 나오는 렌즈는요, 이렇게 여기다가 얇게 이제 코팅을 해서 안경에서 반사되는 빛과 코팅면에서 반사되는 빛이 항상 자기들끼리 상쇄 간섭을 일으켜요. 그러니 여기 사람 얼굴과 눈에서 반사되는 빛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안경 낀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얼굴 윤곽이나 눈이 다 보인다. 이게 이제 안경의 사회심리적 효과인데, 안경이 제일 길은 건 시력 교정이잖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렌즈를 끼진 않아. 똑같은 안경을 끼진 않잖아. 자기 얼굴이나 이런 거에 참 어울리는 걸 끼잖아, 그렇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화를 할 때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특히 서양에서는 대화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면 경찰은 바로 총들어. 범죄자로 인식해. 그리고 대화할 때 눈을 피하는 건 되게 약간 예의 없는 행동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렌즈에 이렇게 코팅, 무반사 코팅을 해서
안경 낀 사람이 일정 각도 이상 안경 그 시야각이 변해도 우리 눈에는 그냥 렌즈 안에 눈동자나 얼굴이 다 보이게끔 해주는 이런 게 빛의 얇은 막의 간섭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보셨나요? 자, 이거 그냥 이런 게 어렵지 않아. 교재 체크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이제 굴절로 갑니다. 반사 가볍게 하고 그 다음 굴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의 작동까지 해볼게요. 문제는 무조건 숙제. 자, 빛의 반사와 굴절입니다. 반사는 그냥 장애물을 만났을 때 빛이 반대편으로 되돌아가면서 뒤에 돌아가는 현상이죠. 반사면에서 보통 반사면의 수직인선을 법선이라고. 이때 입사광선, 반사광선. 그러면 이 각을 입사각, 반사각. Y를 입사각이라고 하고 Y 프라임을 반사각.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죠. 얘들아, 이 곡선에 닿은 직선을 뭐라고 해? 접선. 이 접선의 수직인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사 굴절 파트에서는 법선이 정말 중요해요. 법선을 놓치면 틀려. 왜? 입사각과 반사각은 법선을 기준으로 잰 각이거든. 그래서 이건 유도하지 않아도 그냥 외우면 되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수면파가 이런 식으로 물결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수면파인데 그 마루와 마루를 잇는 선을 파면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파면이 항상 무슨 각을 이루냐면 항상 수직을 이룹니다. 그럼 봐봐. 여기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수면파가 평면파 형태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왔어. 그러면 실제 진행 경로는 이 노란색 화살표가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럼 자, 여기서 법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 요 각이 뭐야? 입사각이 돼. 맞나요? 입사각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벽이 있다고 하면 법선에 대해서 요 각이 입사각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해볼까? 그럼 I 플러스 세타가 얼마야? 입사각 더하기 세타가 얼마야? 90이죠? 왜냐면 이게 수직으로 만들었잖아. 이게 수직이잖아. 근데 법선도 수직이란 말이야. 그럼 요 각도 얼마가 되는 거야? 파면과 물결파의 파면과 반사면이 이루는 각도 입사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렇게 돼 있고 요 경계에 수면파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요 각이 예를 들어 60도래. 60도가 입사각이라는 뜻이야. 그럼 반사각도 몇 도야? 60도지. 되시나요? 이거를 연장, 그러니까 진행 광선을 그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법선을 그어. 그럼 요 각이 60도거든요. 이만이 되시죠? 자, 굴절. 제일 중요합니다. 빛과 파동의 굴절. 3단원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요. 자, 잘 봐. 굴절 왜 일어나요? 의미 좀 체크해볼까? 파동은 왜 굴절할까? 이거야. 매질 간에 매질 사이에 매질 간의 속도 차.
대신에 조건. 비스듬히 입사할 때 i가 입사각입니다. 입사각이 0보다 크고 9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비스듬히 진행할 때, 서로 다른 두 매질의 경계를 비스듬히 진행할 때 그 예상 경로와 다른 곳으로 빛이 꺾이는 현상을, 파동이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잠깐. 굴절을 표현하는 한 문장은 뭐야? 매질 간의 속도차. 한 단어는 그냥 속도차. 속도차가 굴절을 일으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여기가 아스팔트야. 여기는 모래야. 하늘에서 내려다본 1인칭 드론 캠 시점입니다. 여기 자동차가 비스듬히 진행하고 있대요. 이렇게. 이 앞바퀴. 나오면 사실 불법인데 그냥 가죠. 뒷바퀴. 앞유리. 뒷유리. 자, 이 자동차가 비스듬히 진행하고 있어. 그럼 우리 예상 경로는 이 점선을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나요? 근데 봐봐, 얘들아, 차가 모래에서 잘 가, 아스팔트에서 잘 가? 아스팔트.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바퀴가 바닥을 밀면 바닥도 바퀴를 밀어. 그럼 바닥은 지구에 붙어 있으니까 결국 차만 움직이는 거야. 모래에 들어가면 바퀴가 모래를 밀면 모래도 바퀴를 미는데 모래가 뒤로 날아가면서 바퀴가 덜 간단 말이지. 어쨌든. 자, 이 빨간색 왼쪽 앞바퀴가 모래에 먼저 들어가. 그럼 얘가 모래에 들어가는 순간 잘 가, 못 가? 잘 못 가. 근데 얘는 여전히 잘 가. 그러니까 얘는 잘 못 가고 잘 가니까 얘는 조금 가고 많이 가면 어떻게 경로가 이렇게 꺾인다. 그게 상관. 그럼 봐봐. 이거 무슨 경계의 수직인선을 뭐라고 그랬어? 법선을 기준으로 요 각을 우리가 I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요 각을 스몰 r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꺾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 굴절이라고 그래. 그럼 굴절은 누구에 비례해? 두 매질의 속도차가 크면 당연히 뭐도 굴절이라는 현상도 증가하고. 만약에 이게 아스팔트면 직진할 거고, 아스팔트와 모래인데 속도 차이가 좀 적으면 덜 꺾일 거고, 속도 차이가 크면 좀 더 많이 꺾일 거 아니에요.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이걸 그럼 이렇게도 접근해 볼게요. 봐봐. 자, 프리즘이야. 인류 최초로 여기에 빛을 통과시켜서 빛이 빨주노초 파남으로 분산된다는 걸 확인한 게 누구다? 아이작 뉴턴. 자, 잘 봐. 여기에 빛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 빛을, 투명한 빛을 백색광이라고, 백색광, 흰색이라고 해서 백색광. 이 백색광은 이제 몇 가지 색이죠 원래? 빨주노초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야. 무한대, 무한대. 근데 이제 그냥 굳이 편한 대로 나누게 빨주노초 파남보야. 사이사이를 나누면 훨씬 더 크게 자잘하게 나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뉴턴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뭔가 자연에 있는 모든 여러 규칙들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춰질 거라고 그냥 생각한 것 뿐이야. 도레미파솔라시 월화수목금 토일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이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 그럼 잘 봐. 여기서 빨간색은 이렇게 꺾여서 여기로 가요. 노란색은 이렇게 꺾여서 여기로 가고, 초록색이 있으니까 초록색은 이렇게 꺾여서 여기로 가고, 파란색은 이렇게 꺾여서 여기로 갑니다. 자, 질문. 경계의 수직인선이 뭔 선이라고? 법선. 법선을 기준으로, 자, 법선 기준이 아니다, 미안해. 자, 진행 경로를 기준으로 누가 제일 많이 꺾였어? 파란색. 맞지? 빨주노초 파란 보잖아. 어쨌든 그냥 빛의 화면색은 RGB, 빨초파, 레드, 그린, 블루. 근데 어차피 두 개 갖고 비교하면 빨강이랑 파랑만 비교한단 말이지. 빨강이랑 파랑 누가 제일 많이 꺾였어? 파랑. 그럼 질문. 파랑이 많이 꺾였다는 얘기는 저 프리즘 안에서 속도가 빨강이 많이 느려졌다, 파랑이 많이 느려졌다. 파랑.
그러니까 광속 불변, 빛보다 빠를 수 없으면 광속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관측됐다는 이 현상이 매질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잘 봐. 공기 중에서는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똑같아 속도가. 근데 프리즘안에 들어가는 순간 빨강이 파란보다 빨라. 예를 들어 가시광선 기준으로 한다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빨주노초 파란보 순으로 빨라. 빨간색이 제일 빠르고 보라색이 제일 느려. 그 속도 차이가 뭐? 빨주노초 파란보의 굴절률 차이에 의한 빛의 분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빨간색은 파장이 제일 길어요. 가시광선에서. 빛의 3원색 기준으로 합시다. 그럼 빛의 3원색, 빨초파, 레드, 그레인, 블루, RGB 중에서는 파란색의 파장이 제일 짧아요. 그러면 파장이 긴 애가 덜 꺾이고 파장이 짧은 애가 더 꺾인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굴절이 더 됐다 덜 됐다는 뭘로 판단해? 예상 경로, 진행 경로로부터 꺾인 정도가 굴절이 어떻다? 작게 일어났다. 많이 꺾이면 굴절이 크게 일어났다는 걸 판단하는 거야. 자, 질문. 굴절 왜 일어나? 매질 간의 속도차. 줄여서 속도차. 굴절 왜 일어나? 매질 간의 속도차. 줄여서 속도차. 대신 어떻게? 비스듬히. 이거 수직으로 들어가면 안 꺾여. 속도가 느려져도. 되시나요? 자,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절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라는 건 매질에 따라 빛이 꺾이는 굴절률을 고유 굴절률을 실험을 통해 알아내는 결과입니다. 뭔 소리냐면 자, 식이 이렇게 돼요. N은 절대 굴절률 V, 빛의 속도고 C는 역시 광속이야. 뭔 소리인지 보죠. N은 절대 굴절률. 이고 얘는 광속이야. 어디서의 광속? 매질에서 광속. 매질이 밀하면 밀할수록 광속이 느려지거든. 빛의 속도가 공기에서 빠를까, 물에서 빠를까, 유리에서 빠를까? 공기에서 제일 빨라. 어디에서 제일 느려? 유리에서 제일 느려. 광속은 그러니까 매질이 밀할수록 전자가 많을수록 전자에 잠깐 빛이 흡수됐다 방출되기 때문에 이제 스펙트럼에서 배우거든 나중에. 그래서 딜레이가 생겨. 그래서 광속은 어서 진공에서 제일 빨라. 진공이나 공기는 근사합니다. 이게 뭐야? 진공 광속이야. 컨스턴트 일정하다. 광속 불변에 빛보다 빠를 수 없으면 광속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C로 관측이 됩니다. 근데 매질에 들어가면 느려져. 그럼 이건 이제 매질 실험을 해본 거야. 물, 유리, 수온,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의 굴절률이 1.33 정도 돼요. 뭔 소리야? 광속이 공기에선 C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1.33분의 C로 줄어. 다이아몬드, 제일 밀한 물질 중에 하나죠. 다이아몬드에 빛이 들어가면 공기 중에선 광속이 C잖아. 다이아몬드 들어가면 약 2.5분의 C로 줄어. 2.5분의 C면 약 얼마야? 0.4C. 공기 중에선 C야.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면 속도가 0.4C. 40%로 줄어. 확 내려진다. 반 이하로 떨어진다. 되시나요? 그걸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굴절 왜 일어나? 속도차. 그래서 매질의 속도에 따라서 꺾이는 비율이 속도에 의한 차이, 속도에 의한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매질의 절대 굴절률은 광속분의 진공 광속으로,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광속이 느려졌느냐로 정하는 걸 우리가 각 매질의 고유 굴절률, 절대 굴절률.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상대의 굴절률. 이거를 굴절의 법칙이라고 해요. 네덜란드의 과학자 스넬이 네덜란드의 과학자 스넬이라는 사람이 이 굴절이라는 게 생각을 해봐. 항상 공기에서 유리로 가는 거 아니지? 항상 공기에서 출발해서 물로 가고, 공기에서 유리로 가고, 공기에서 수온으로 가고, 공기에서 알코올로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
물에서 유리로 갈 수도 있고 물에서 수은을 지나 다이아몬드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매질과 매질 사이의 상대적인 꺾이는 비율을 상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유도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N1인 절대 굴절, N2인 절대 굴절률이 서로 다른 두 매질이 있고요. 우리가 아까 이 수면파를 이용해서 굴절을 유도해 볼게. 자, 수면파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또 다른 경계에 꺾인 거죠. 이렇게. 꺾이면서 파장이 짧아졌어요. 자, 뭐가 달라졌는지 일단 법선과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법선 여기도 법선. 진행 경로는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진행 경로랑 파면이 항상 수직이랬지.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였고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였단 말이죠. 자, 여기의 속도를 V1을 F 람다 1이라고 하고 여기의 속도는 V2라고 하고 F 람다 2라고 해봅시다. 왜 F는 안 변하지? 아까 얘기했죠. 굴절, 반사, 회절, 간섭을 해도 파동의 주기 진동수는 안 변한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봐. 요각이 뭐야? 입사각. 저기서 했죠. 그럼 요각도 얼마? 입사각. 그럼 요각이 굴절각, 얘도 굴절각, 얘도 굴절각. 여기 수직. 그 다음에 요각력이 뭐야? 람다만 마루와 마루. 여기가 골이거든. 여기가 마루고 여기다 뭐 마루와 마루를 연결한 선을 파면이라고. 자, 마루와 마루를 연결한 선을 파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요각력이 뭐야? 람다 2가 되겠지. 그럼 잘 봐. 해봐. 살짝 어긋난데 그냥 같다고 할게요. 여기서 만났다고 할게. 그럼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라고 하면 자, 선분 AB를 공통 빗변으로 하는 뭐가 만들어져?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자, 얘는 여기 있다, 얘는 여기 있다. 그려볼게. 자, 여기는 3분 뭐야? A, B. 높이가 얼마야? 높이는 람다 1. 밑변은 파면. 여기 수직이고 요 각이 얼마? 입사각. 요거. 요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놓은 거라고. 맞나요? 얘가 얘야. 입사각이고 이거를 여기다 밑변을 여기다 그려놨고 높이가 파장 람다 1이 되고 빗변이 AB.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선분 BA고 빗변 높이는 이렇게 람다 2 밑변을 하면 여기 수직 굴절각 스몰 r 이렇게 됩니다. 자, 사인 값 정리해볼까? 여기선 사인 입사각이 얼마야? 3분 AB분의 람다 1이죠. 여기선 사인 굴절각이 3분 AB분의 람다 2란 말이지. 그러면 둘을 AB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3분 AB는 어떻게 돼? 사인 입사각분의 람다 1이고 사인 굴절각분의 람다 2란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입사각과 굴절각, 사인 입사각과 굴절각 그리고 파장 간의 비율이 나온단 말이지.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굴절의 법칙을 정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N1, 2라고 해요.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매질 1에 대한 2의 꺾이는 비율이고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꺾이는 비율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사인은 사인끼리, 람다는 람다끼리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굴절각, 작은 값분의 큰 값으로 할게요. 사인 입사각은 람다 2분의 람다 1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봐봐. 이게 C면 어떻게 돼? C분의 C면 굴절률이 얼마가 돼? 절대 굴절률이 1이 되지. 절대 굴절률이 1이라는 건 굴절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굴절했다는 건 굴절률이 1보다 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도 얘가 1보다 커야 굴절했다는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작은 값분의 큰 값. 그럼 사인 작은 값분의 사인 큰 값. 파장 짧은 파장분의 큰 파장이고, 자 V는 F 람다잖아. 그렇지? 아까 얘기했지만 굴절 반사 회전해도 뭘 안 변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C는 NV야. 그리고 NF 람다란 말이야. 여기서 얘 C 일정, 그 다음에 F도 일정. 그럼 굴절률이 커지면 속도가 짧을수록 작을수록 굴절률이 커지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을수록 역시 굴절이 잘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파장과 굴절이 역시 반비례, 속도와 굴절이 반비례. 결론은 이거 V는 F 람다 대입해도 되겠다 봐. F분의 V1, F2는 V2, FF 약분돼서 V2분의 V1. 자, 그 다음에 굴절률과 속도. 굴절률과 속도 반비례죠. 그럼 이게 얼마? 얘 굴절 N1분의 N2 이렇게 작은 값분의 큰 값으로 정리해요. 어떻게 정리한다? 그냥 작은 값분의 큰 값으로 정리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개념. 이걸 어떻게 쓰는지 예제 하나 들어주세요. 자, 잘 봐. 자, 여기 예제를 써볼게. 여기 굴절률이 N1이고 N2야. 이걸 잘 보면 돼. 법선. 자, 입사각 45도, 굴절각 30이라고 할게. 자, 두 매질의 상대 굴절률을 구해볼게. 에바! 좀 세시고. 두 매질 1과 2의 상대 굴절률을 구하래. 자, N12. 입사각 얼마야? 사인 45. 굴절각은 사인 30. 사인 30 얼마? 2분의 1. 사인 45 2분의 2. 그럼 얘는 굴절률이 루트 2인 거야. 이때 예를 들어 루트 1을 그냥 1.4로 근사해 볼게. 잘 봐. 1.4로 근사해 볼게.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파동의 속도가 14m/s였대. 그럼 여기선 속도가 얼마로 변해? 14m/s로 가면 여기선 속도가 10m/s로 변해. 왜요? 10분의 14가 1.4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파장이 1.4m래. 그럼 여기로 들어오면 파장이 얼마로 변해? 1m로 변하면 1분의 1.4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매질 1에 얘 굴절률이 만약에 1이래.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얼마야? 1.4지. 이거 보니 작은 값보다 큰 값이 항상 1.4가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엄청난 사실이 있어. 우리가 반사와 굴절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냐면 법선이야. 무조건 문제를 보면 법선을 잘 체크해야 돼. 법선 긋고 각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잘 봐. 어디가 각이 커? 매질 1, 2 어디가 각이 커? 1이 각이 크지. 각이 큰 것이 속도도 빠르고 파장도 길고 굴절률만 작잖아. 이걸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선을 긋고 법선으로부터 각을 체크하면 각이 큰 곳이 뭐다? 속도가 빠른 곳, 파장이 긴 곳, 굴절률이 작은 곳이라는 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특허가 우리나라에 나한테 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사진 한 방 찍고 정리하고 이제 그럼 이 굴절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 렌즈로 가죠. 렌즈. 사진 한 방 찍어주시고. 됐죠? 얘들아, 파동 또는 빛이 왜 굴절한다고? 매질마다 뭐가 달라서? 속도가 달라서. 매질 간의 속도차. 굴절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 때문이야? 속도차. 그 속도차를 이용해서
속도를 비율로 바꿔서 매질 간의 각 매질의 고유 원래 진공에서의 광속을 그 매질 속에서 빛을 보냈을 때 광속을 이용해서 그 매질의 그 고유 굴절률을 정한 걸 뭐라 그래? 절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매질에서 파동이 꺾이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 상대 굴절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굴절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이 굴절을 가장 잘 활용한 얘가 바로 뭐냐? 렌즈예요, 렌즈. 안경도 렌즈지. 돋보기, 현미경 다 렌즈야. 망원경도 렌즈고. 자, 볼록 렌즈는 빛을 어떻게 해줘? 확대해 볼까? 볼록 렌즈는 빛을 어떻게 해줄까요? 자, 잘 봐. 각이 큰 곳이 속도가 빠른 곳이랬지. 그러면 자, 여기는 공기고 렌즈는 유리야. 그럼 굴절률이 크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공기는 굴절률이 1이고 렌즈는 굴절률 2라고 해볼게. 그럼 잘 봐. 볼록 렌즈의 빛을 이렇게 오면 법산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그렇지. 각이 큰 곳이 속도가 빠른 곳이고 각이 작은 곳이 느린 곳. 작아진다고 그러죠. 법선을 넣어. 법선이 있고 각이 작아져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법선을 그어볼게. 이제 렌즈에서 공기로 갈 때 각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지. 그럼 여기서 요각보다 각이 더 크려면 일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 각이. 맞나요? 그러니 볼록 렌즈는 빛이 두 번 꺾여서 한 점 포커스 초점으로. 볼록 렌즈는 빛을 뭐 해줘? 모아주는 효과를 받는다. 우리가 조난당했을 때 가장 쉽게 불을 피우는 방법. 투명한 비닐봉투에 물을 담아서 볼록 렌즈 모양을 만들어. 햇빛이 있으면 그 햇빛을 갖다가 어떻게 초점을 잘 모아서 마른 나뭇가지나 종이에 불을 붙이는 거야. 당연히 라이트가 있으면 라이터를 쓰면 되지만, 오케이? 자, 그럼 오므로 렌즈는 어떻게 하죠? 여기 빛을 보냈더니만 어떻게 돼? 법선. 각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요각보다 안에 각이 작아져야지. 그럼 일로 꺾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커져야 작아야 돼? 커져야 돼. 일로 더 꺾인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고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해주는 거야. 되시나요? 이걸 전부 다 이걸로 되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굴절의 원칙. 법선 긋고 각을 체크했을 때 속도가 빠른 곳이 각이 크다. 파장이 길다. 오케이? 굴절률이 작다. 연동돼야 돼. 자, 마지막 잘 봐. 우리가 렌즈의 작도법. 작도법과 상입니다. 상 먼저 할게요. 거울 보면 거울 안에 자기가 보이죠. 그걸 상이라고 해요.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봐도 안에 어떤 관찰 대상의 형태가 보여. 그걸 우리가 상이라고 해요. 이미지.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똑바로 서 있는 걸 정립이라고 해요. 뒤집어져 있는 걸 도립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문법에서 강조를 위해 앞뒤 어순을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도치. 그 도야. 리버스. 자, 상은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 그 상이 어떻게 돼 있어? 똑바로 서 있지. 정립상이야. 근데 오목 거울을 이용하잖아. 상이 조금 시선이 멀어지면 갑자기 뒤집어져. 그 상을 도립상이라고. 근데 정립상은 항상 빛이 실제 만나는 게 아니라 빛이 만난 것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겨요. 그걸 우리가 가짜상, 허상이라고 해요. 정립은 항상 허상이 아니야. 그냥 외워 그냥. 그럼 뒤집어져 있는 건 실장상 빛이 만나서 생겨. 실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은 딱 두 개야. 뭐 정립 허상과 도립 실상 두 개. 상은 몇 개다? 두 개. 뭐 똑바로 서 있는 상은 정립상. 그건 무슨 상이다? 항상 허상. 뒤집어져 있는 상을 뭐라고 한다?
도립상인데 얘네들은 항상 실상, 실제 빛이 만난 실제 빛이 만나서 생기는 상이라고. 자, 작도법. 그럼 작도법 첫 번째 광축과 광축이 있다 설명해 줄게요. 광축과 나란히 진행한다. 그러면 초점을 향해 진행합니다. 설명할게요. 두 번째, 초점을 향해 가. 그러면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을 하고 이 두 개로 다 해결이 돼. 근데 이걸로 안 되는 애들만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냥 직진합니다. 이 세 개로 모든 볼록 렌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구면 렌즈 또는 구면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야. 이제 입체로는 구고 평면으로는 원이지. 이게 이렇게 동일하면 두 개가 겹치면 여기가 뭐야? 공집합의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이게 볼록 렌즈인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다른 구를 두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이건 뭐야? 오목 렌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심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브라지알이라고 레디언스 반지름이 되고, 항상 이건 유도 과정은 그냥 패스할게. 반지름의 정중앙쯤 되는 것이 빛에 모이는 초점, 포커스가 됩니다. 초점이 포커스야. 그럼 자, 볼록 렌즈만 알면 돼서 여기 이따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볼록 렌즈가 있고요. 이건 렌즈를 먼저 하시. 볼록 렌즈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이거를 빛이 나란하게 갈 수 있는 광축이라고 해요. 이때 구면으로부터 여기가 중심점이야. 그럼 이 길이가 뭐야? 반지름이 되고 이 중심에 뭐가 있어? 초점 포커스가 있다.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5점이 있고 대칭하게 정중앙에 또 동일한 포커스가 있어. 이 초점도 이제 실제 빛이 모이면 실초점, 빛이 모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면 허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잘 봐. 얘들아 봐봐. 요걸 통해서 이제 4개 상을, 5개 상을 분석을 할 건데, 자 볼게요. 요거 하면 끝나. 요거 먼저 하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5점 뒤면 반지름보다 더 먼 곳이죠. 여기에 초를 하나 놨어. 잘 봐. 여기서 나온 빛이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반사됐거나 또는 나온 빛이 광축과 나란하게 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2번 굴절하는데 한 번 돌아올 때 어디로 간다? 초점. 여기로 꺾입니다. 그 다음에 초점으로 보낸 빛은 어떻게 돼? 광축과 나란하게 간다. 그리고 중심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직진해. 다 만나. 또 여기서 보낸 빛은 당연히 그냥 직진해 여기서 가겠지. 그럼 잘 봐. 여기가 5점이고 5 뒤에다 초를 놨더니 어떤 상이 생겨? 5 앞에서 조그만 상이 생기지. 자, 1번 위치에 물체를 놓았더니만 상이 1'에 생겼어. 되시나요? 이때 자, 그러면 1번과 1'에 의해서 생긴 상 무슨 상이야? 뒤집어졌지? 그럼 뭐야? 근데 크기가 증가해서 감소해서 일정해. 감소, 축소, 도립, 실상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5점에 넣어보고 5점에 넣으면 자, 2개만 하면 돼. 1, 2번만 하면 돼. 나란하게 가면 일로 가고, 얘를 여기서 초점을 향해 보면 어떻게 돼? 나란하게 와. 그럼 여기서 만나. 그러면 자, 2번에 5점에 정확하게 반지름 위치에 있는 5점에서 물체를 놓으면 어디에 생겨? 2', 5점에 생겨.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 2'의 상은 등배, 같은 배율, 등배, 도립, 실상이 생겨. 되시나요? 자, 하나를 더 해볼까? 이거는 이걸 씁시다. 5와 초점 사이, 여기에 물체를 놔볼게. 3번 위치. 그러면 광축과 나란하면 어디를 향해 간다? 초점을 향해 간다. 초점을 향해 쓰면 어디로 간다? 나란하게 간다. 그럼 어디서 만나? 뒤쪽에서 만나지. 여기서 만나. 그럼 무슨 일이 생겨? 3번
상을 넣으면 3' 위치에 확대 고립 실상이 생긴다. 되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초점에 상을 놓으면 4번 초점에 상을 넣으면 얘가 나란하게 가고 여기서 중심을 보내도 나란하게 가면 이 빛은 영원히 안 만나. 그래서 4에서는 상이 생긴. 정확하게 4에 딱 4라는 점에 초점에 어떤 물체 딱 점 같은 물체를 넣으면 상은 안 생겨. 자, 제일 중요한 거 5번이에요. 5번은 어디냐? 렌즈와 초점 사이에 상을 넣어볼게. 자, 그럼 얘는 광축과 나란하게 하면 어디로 가? 초점으로 향해. 자, 얘는 초점으로 보낼 수 없잖아, 그렇지? 1대 3번을 쓰는 거야, 중심. 중심으로 쓰면 어떻게 돼? 직진해. 그럼 봐, 얘가 요 연장선상에서 마치 맞는 것 같은 상이 생겨. 5'. 이게 보통 우리가 돋보기로 여기서 얘를 보면 크게 확대해서 보이는 이게 뭐야? 5'이 생기는 게 뭐야? 확대. 그 다음에 정립. 뭐야? 허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작도할 수 있어야 되고 상이 무슨 상인지도 알아야 돼요. 되십니까? 오케이?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저기 가서 우리 혈련이 문제 풀이합시다. 일단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